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회생과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제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담 중에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거든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차량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차량을 유지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회생을 할 때 자동차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자동차에 근저당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구입하신 지 3년 5년 이상 되어서 할부 기간이 이미 끝나 계시다든가, 아니면 내가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전부 다 현금을 주고 구입하셨다,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근저당이 없다고 하면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차를 유지하면서 타고 다니시면서 그냥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의 차량의 그 가격이 산정이 된다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차량 가격도 높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내가 최근에 신차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고 계신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신데, 발급해보시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의 을부에 이 근저당 설정 내용이 나옵니다. 캐피탈이 어디인지, 담보 설정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개인회생 채권 중에서 별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별채권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별채권에 대한 이자를 따로 납부해 주셔야지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자동차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부동산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서 통상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인가결정 후에 경매를 넣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동차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할부를 해준 캐피탈에서도 자동차를 개인회생 진행한다고 해서 반납해라 바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동안 내던 대로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 아니면 담보대출 이자를 잘 납부하겠다 그러면 자동차를 유지하게는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상담하면서 의뢰인과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게 되냐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부금을 계속 따로 납부하고 담보대출 이자를 따로 납부하게 되면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시는 거죠. 우리가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3년 5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금액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적죠. 그래서 이걸로 살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또 자동차 할부금을 따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변제를 해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차량은 정말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거리가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사업용으로 영업용으로 꼭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고, 내가 자녀들도 여럿이 있어서 이게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부금도 따로 내면서 변제를 끝까지 잘 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면책이죠. 이 면책은 내가 내기로 한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내셨을 때 가능한 것이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중점적으로 고민하실 부분이, 내가 돈을 매달 법원에 잘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을 계속 같이 내는 게 가능할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법무사님, 그 자동차 담보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서류로 자동차 등록 원부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일부에 내가 할부금을 가지고 있다, 담보대출이 있다는 기재사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의로 뺐다가 발각이 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경우로 자동차를 4명이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리스차라든가 렌트카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렌트카를, 리스차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변제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차량을 반납하시고, 그러면 위약금이 나오겠죠. 그 위약금 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 채권에 같이 포함시켜서 차량을 정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서 내가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이용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개인회생은 진행하는 중간에는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야 되고 좀 생활도 거기 수준에 맞게 생활을 해나가셔서 꼭 면책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동차 이 부분도 개인회생 하실 때는 이걸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결정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뭐 15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해왔으니까요.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홈페이지 neuro.co.kr에 상담 신청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고요.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자동차의 관계 어떻게 처리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